자, 정적분 활용 두 번째 파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정적분 활용해서 수학2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뭘 써요? 넓이 구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면 그럼 정적분이랑 약간 다른 점은 뭐다? 넓이랑 정적분의 차이점은 절대값의 적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좀 다르죠. 그쵸? 그래서 넓이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적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절대값을 적분한다는 거는 수학2랑 다를 게 없으니까 좀 색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색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y축과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뭔 말이냐면 fx라는 게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라고 할 때 원래는 우리가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요거 넓이 구하는 것만 다루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뭘 다룰 수 있냐면 여기 넓이를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다루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FA부터 여기 FA잖아요. 그쵸? FA부터 FB까지에 대해서 FY를 정적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엄밀하게 이해하면 역함수의 Y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역함수,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Y축과 이루는 넓이는 역함수의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역함수의 정적분.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고, 그럼 그런 경우는 역함수에 대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말을 좀 희한하겠네.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였죠. 우리가 얘를 적분할 때.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반대로 y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절대값을 쪼갠다고 이게 y는 f 인버스 y는 fx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여기랑 여기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만약 여기를 여기를 그냥 여기 y좌표를 기준으로 c BA라고 한다면 원래 C부터 A까지 절대값 F 인버스 X, F 인버스 Y, DY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데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를 적분해주고요. 그 다음에 B부터 A까지는 그냥을 적분해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지점부터 플러스로 넘어왔다라고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Y축과의 넓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입체의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도 있는데 입체 도형의 부피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X좌표와 Y좌표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할 때, 그럼 Y는, 예를 들어 lnx가 있다고 합시다. Y는 ln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 이렇게 Y좌표를 기준으로 정사각형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합시다. 그럼 여기 정사각형은 더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은 듯한 도형,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 선의 합을 넓이라고 인식했잖아요. 그쵸? 그럼 부피는 뭐의 합이다? 면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면들이 모이면 부피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 단면적을 구하고 단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걸 우리가 부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알았죠? 단면적을 적분해주면 부피다. 그쵸? 선이 모이면 면이고요.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정적분해서 활용했죠? 면이 모이면 선.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 않았니?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가로 곱하기 세로. 왜? 가로가 세로만큼 있으니까. 그쵸? 그런 아이디어였죠. 그거에서 이제 확장한 게 정적분이죠. 그래서 함수값의 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든 부피를 구하든 우리가 정적분을 활용해 준다라는 건데, 부피랑 요거까지는 사실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이 y축과 넓이 구하는 것만 조금 유념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도 다 색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정적분 하는 거 그냥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워낙 다양한 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일관화된 넓이 공식 이런 것들이 딱히 없긴 해요. 자, 한번 관련된 개념들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256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문제에서 y는 x분의 lnx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미리 말해줬습니다. 여기가 1이고요. 뭐 그냥 2의 a제곱부터 2의 b제곱까지라고 했네요. 자, 여기를 넓이 s에 여기 넓이를 s2라고 이야기했을 때 둘이 같대요. 둘이 넓이가 같답니다. 이때 a와 b 사이의 관계식은 이라고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죠. 인테그랄 1부터 2의 b제곱까지 x분의 lnx를 적분한 값은 1부터 2의 a제곱까지 x분의 lnx를 적분한 값의 이 2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x분의 lnx는 어떻게 적분해요? 그쵸. 얘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하면 여기가 dt가 깔끔하게 나오니까 인테그랄 1 대입하면 0, 2의 b제곱 대입하면 b, 그래서 t dt를 해주면 되고요.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t dt 이렇게 됩니다. 자, 얘 적분하면 2분의 1 b제곱 2 곱하기 2분의 1 a제곱이 되는 거라 b는 루트 2a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겠죠. 간단하네요, 이 문제는. 맞지? 왜 상이지? 그쵸? 1260번. 그래서 넓이 구한다라는 게 이제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만 파악이 되면 우리가 그냥 정적분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판단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y는 x-2 2의 x-1제곱이라는 것에 그래프를 그려야지 1부터 3까지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인식할 수는 있잖아. 그치? 자, 얘 그래프를 보면은 어떻게 그려져요? 일단 2를 대입하면 0이라는 건 명확하죠. 맞죠?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 되는 것도 확실하게 알겠고요.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하면 얼마죠? 0이네요.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인가 봐. 맞지? 그럼 나는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정적분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1에 2의 x-2제곱에 마이너스 붙인 거를 정적분해주고 2부터 3까지는 x-1에 2의 반대로 썼네. 아하. dx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생긴 게 좀 살짝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이 x-1제곱이라던가 이게 살짝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런 방법은 어떤가 하냐는 거지. 엄청나게 대단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요. 일종의 치환 적분을 쓴다면. 맞지? 맞아요. x-1을 t 이제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제 적분은 어떻게 한다 했어? 이의 x제곱 x-1의 적분은
우리가 2의 x제곱에 x-1 빼기 1 이렇게 적분해주면 된다 했고요. 그쵸? 이거를 마이너스 붙여서 0부터 1까지 적분해주고 더하기 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만 안 바꾸면 되죠? 그래서 2의 x제곱에 x-2를 1부터 2까지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0 대입하면 플러스 2인가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얘는 계산해주면 2 대입하면 0이고요. 1 대입하면 플러스 2. 그래서 2 마이너스 2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에서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를 인식해줄 수 있다. 자, 아까 말했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1264번. y는 x 더하기 1의 제곱 이라는 애가 x축과 y축 및 y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게 마이너스 1의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애잖아요. 그쵸? 근데 y에다가 4를 대입하면요. x는 얼마예요? 1이죠. 그쵸?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게 넓이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오케이?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굳이 저걸 y축과의 넓이로 구해야 될까? 왜? 그냥 얘 정적분한 다음에 요거 빼줘도 괜찮지 않니? 그쵸? 그러니까 혹은 이거 정적분해주고 여기에서 요거 빼줘도 괜찮잖아. 맞지? 그런 것도 왜냐면 이거 적분이 쉬워. 이미 우리가 치환 적분한 입장에서 쟤는 쉽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이거 굳이 또 부호까지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냥 x 더하기 1의 제곱을 적분한 거랑 이거 넓이 얼마야? 4에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을 적분한 걸 빼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림만 명확히 이해한다면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얘 적분하면 얼마예요? x 더하기 1의 세제곱 적분하면? 그쵸? 3분의 1의 x 더하기 1의 세제곱. 이게 된다는 거지. 그치? 우리 합성함수 미분할 줄 아니까. 그쵸? 마이너스 1과 0 더하기 4. 이것도 마찬가지죠. 적분이 너무 쉽다는 거지. 우리가 고민을 할 그런 게 별로 없잖아.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0 대입하면 3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니까 끝. 더하기 4. 1 대입하면 3분의 8이고요. 0 대입하면 3분의 1인가 빼면 3분의 7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7. 계산해주면 3분의 6? 2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물론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구해줘도 괜찮아요. 그쵸? 일단 여기가 0,1인가요? 0,1이라서 만약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다면 역함수 구해서 역함수는 뭐 루트 y 마이너스 1이지 않았을까? 아니네. 루트 y 마이너스 1이네.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적분하는 건데 말했다시피 이게 마이너스 1부터 미안해요. 0부터죠. 이게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잖아. 그치? y와 둘러싸인 부분이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을 생각한다고 할 때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1을 적분하고요. x라고 썼네. 1부터 4까지는 그냥 루트 y 마이너스 1을 적분하면 됩니다. 자, 얘는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분의 2 y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y를 0부터 1까지 계산하고요.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2의 y는 2분의 3제곱을 빼기 y를 1부터 4까지 대입하면 된다. 자, 1 대입한다고 하면 3분의 1. 아까랑 똑같이 나왔죠. 그쵸? 그리고 4 대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4 대입하면은 이게 2, 세제곱 8, 16. 3분의 16에서 4 뺐으니까 3분의 4.
빼기 더하기 3분의 1 여전히 2가 됩니다. 어떻게 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 역함수가 쉬워서 그래. 역함수 구하는 게 거지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역함수 구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모색하든 이 방법을 모색하든 뭐 상관없는데 주의할 거, 만약에 이 방법을 모색할 때 주의할 게 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는 걸 인식해 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부호를 바꿔주는 작업이 1일 기준으로 필요하다.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X축으로 지금 1년 동안 적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방금 나도 이제 마이너스 1로 썼지만 습관적으로 X를 기준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것만 좀 유의해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268번) 볼게요. y는 x 더하기 x 사인 x, x가 0과 파이 사이. 근데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예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교점 찾기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x 사인 x와 x의 교점 찾는 거고요. 그럼 날라가죠. 그래서 x 사인 x가 0 되는 값 찾으면 0과 파이. 얘가 근이네. 그러면 그냥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도 괜찮잖아요. 그쵸? x 사인 x라는 거 그래프가 어쨌든 여기 0,0에서 출발해서 파이, 0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y는 x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지금 둘러싸인이라는 거는 얘랑 얘를 맞죠? 얘랑 얘를 뺀 걸 정적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둘러싸인 건 둘을 뺀 거. 왜냐면 둘 간의 차이를 다루는 거니까. 실제로 x 더하기 x 사인 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거기에 x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 y는 x랑 이게 y는 x 더하기 x 사인 x. 이게 그래프가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건 얘에서 얘 뺀 거의 정적분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0부터 파이까지 x 사인 x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0부터 파이까지 정적분해주는 거는 로다 삼지에 의해서 삼각함수가 미분된 거다라고 봐서 마이너스 x 코사인 x를 0부터 파이까지 계산하고 얘를 미분한 걸 정적분한다고 하면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x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하면은 파이, 0 대입하면 0. 그리고 얘는 계산하면 얼마죠? 0이네요. 네, 그래서 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이게 사인 x 0부터 파이라서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 써도 되고요.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와 같이 생각해주면. 그래서 둘러싸일 때는 먼저 뭐부터 하자? 교점부터 찾자. 맞죠? 교점부터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만약에 관통을 해서 부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부호가 달라지는 부분은 0부터 파이까지 해서는 없었다. 판단이 됐죠. 뭐가 좀 어려운 게 없나? 자, 뭐 천천히 해보죠. y는 ln x와 y는 ln 3분의 2x 더하기 2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랍니다. 자, 일단 이 둘의 교점부터 인식을 해볼게요. 그래서 ln x는 ln 3분의 2x 더하기 2라고 합시다. 뭐 ln 날려버리고 봐도 되죠. 그래서 x는 2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2를 대입하면 둘 다 1이네요. 자, 근데 lnx라는 애는 그래프가 1,0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거고, 맞죠? 얘는 그래프가 얼마죠? 4분의 1?
뭐 대입하면 1이 되지? 이상한 거가 되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네요. 네. 0도, 이거 0 되는 거 찾아야겠네. 뭐 대입하면 0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2 더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1, 2 더하기 3. 네. 여기의 기준으로 형성되네요. 잠깐만. 오른쪽 그래프가 좀 나와. 그러게 이거 x절편이 좀 요상한데?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3은? 3 대입한. 아니구나. 2분의 3이구나. 네, 그렇죠. 네. 자, 요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여기 구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상한 부분은 뭐야? 넓이 구할 때 좀 불편한 부분. 그냥 빼서 적분하면 돼요? 그게 안 되죠. 왜? 여기까지는 얘인데, 그냥 얘인데, 여기랑 여기만 이 둘의 빼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버리는 관계로 봐주는 게 좋다. 그렇죠? 왜냐면 x축과 그냥 적분하면 x축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지? 여기 빨간색에서 초록색 빼자. 왜냐면 방금 여기 이 부분을 기준으로 형태가 둘러싸인 게 아니라서 그래. 실제로. x축과는 둘러싸여 있지만 얘랑 얘가 둘러싸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아까 말했죠. 2라고. 그래서 인테그랄 짠 2분의 3-2부터 2까지 ln 3분의 2x 더하기 2 dx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ln x dx를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언짢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치환하죠. 자, 3분의 2x 더하기 2라는 것을 t라고 치환하면 dx는 3분의 2 dx가 dt가 돼서 dx는 그냥 2분의 3 dt가 되죠. 그래서 2분의 3-2 대입하면 1이죠. 그리고 2 대입하면 2죠. 그래서 2분의 3 ln t dt 빼기 이것도 1부터 2까지 ln x dx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1, 1부터 2까지 ln x dx가 되죠. 아까 어떻게 구한댔어요? 이거는 우리가 외웠죠? x ln x 빼기 x를 1부터 2까지 계산하자. 2 대입하면 0이고요. 1 대입하면 1이죠.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계산이 좀 간단히 되는 거 보여요? 뭐 했더니? 치환했더니. 그렇죠? 왜 치환을 했어요? 저걸 어떻게 적분해? 그지가 생긴 걸 맞지? 깔끔하게 치환하자. 치환은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애들 편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해주면 되고요. lnx는 다시 한번 기억해두자. 자주 나오니까. 그만큼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두면 좋겠다. 질문 있나요? 얘가 이렇게 된 거고요. 쟤는 뭐 그냥 똑같이 쓴 거니까, 맞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275번. 자, 이것도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좀 같이 해보죠. 넘길까도 했는데. k의 2의 x-1제곱과 y는 4x가 이렇게 접한대요. 이렇게 y는 k2의 x-1제곱과 y는 4x가 접합니다. 여기 뭐 어떤 알파를 기준으로 맞죠? 알파, 4알파인데 그게 k2의 알파-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더불어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k2의 알파-1제곱 이게 미분한 거죠. 그죠? 미분한 거가 4다. 그럼 알파가 얼마예요? 그럼 얘랑 지금 똑같잖아. 이게 4알파가 되는 거니까 알파는 1이고요. 그에 따라 k가 4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죠? 그렇죠. 생각보다 깔끔하다. 뭐 좀 첨언하자면 이건 미분 개수 같다는 거고 순서만 좀 바꿀까요? 4알파 얘는 함수값이 같다는 거죠. 자, 알파는 1이고요. k는 4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요. 그쵸? 여기 구해달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저 4, 2의 x-1제곱에서 4x 뺀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죠. 심지어 이거 달라지는 것도 딱히 없잖아요. 얘는 맞지? 얘만 조금 달라지죠. 0부터 1까지. 그래서 1 대입하면 2고요. 0 대입하면 2분의 4 이렇게 되나요?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결론은 간단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 128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고 할 때 y는 a 코사인 x 라는 애가 있어요. 뭐 그냥 그려진 애죠. 그쵸? 코사인 x. 근데 사인 x에 의해서 2등분은 돼요. 자, a 코사인 x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2분의 파이까지니까 이거는 뭐 안 그려도 되겠죠? 근데 a 사인 x라는 애가 그냥 사인 x가 이렇게 슝 너무 많이 올라오네. 네. 여기까지 했던 애가 2등분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넓이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a 코사인 x dx가 2배다 뭐 0부터 a까지 a 코사인 x 빼기 사인 x dx 이게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잠깐만 아니다 여기 a가 아니죠. 알파 a 맞아. 알파라고 하는 게 좋겠죠. 여기는 알파 a 코사인 알파 이자 사인 알파 이렇게 써지겠죠. 자, 얘는 적분하면 깔끔해요. 얼마? 그냥 a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에다가 a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를 0부터 알파까지 계산하는 건데 2a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빼기 1 이게 됩니다. 근데 사인 알파와 a 코사인 알파가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코사인 알파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떠오르는 거 있어요? A 코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이건 이상하잖아. 그럼 코사인 알파가 안 지워지는데? 값을 어떻게 계산하죠? 어떻게? 이거 그거 루트 쓰면 오. 내가 제대로 알아듣는 게 맞다면 A 코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라는 건 A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죠. 그쵸? 근데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뭐야? 네, 탄젠트죠. 이게 아니었니? 아니었나 보네.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이 식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2A의 사인 알파가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A고요.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제곱 빼기 1이 된다는 거죠. 그쵸? 넘기면은 이게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는 없죠. A 루트 A제곱 더하기 1 잠깐만 A 더하기 1이라고 해야 되네. A 더하기 1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 2A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언짢다. 이게 지저분한 게 맞을까? 그럴 수 있죠. 이것만 풀면 되는 거잖아. 맞지? A 구하는 거니까. 적당한 숫자 대입 얼마 하면 안 되니? 루트 3. 택도 없군. 얘가 애초에 안 지워지는데? 혹시 잘못 썼나? 잠깐만 다시 한번 보죠. 탄젠트 알파가 A라서 1, A 이거고요.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A고요. 코사인 알파는 이거고요.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0 대입하면 1이에요. 두배 되는 거예요? 예리했다. 예리했다. 오, 예리. 자, 이렇게 되네요. 그래도 생긴 게 기분 나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제곱해봅시다. 착. 네, 간단해지죠. 4가 어디 갔을까요? 그쵸? 그러면 3a 제곱 은요. 그래서 a가 3분의 3.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은 여기서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수학 1에서는 나온 적이 꽤 있는데 미적분에서는 우리가 처음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가 나왔을 때 물론 식이 뭐 제곱 이런 게 있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1 깔끔하죠.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1차식이 등장했다는 거야. 그럴 땐 이 삼각형을 등장해 주는 거. 이거 좀 좋습니다. 알았죠? 저 이거 쓰면 돼요? 뭐? 좀 어떻게 해요?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잖아. 탄젠트 알파, 이거분의 이거가 A다. 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A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적용해 준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어,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얘를 찾는다.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를 지우고 A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걸 지우고 A로 표현해야 돼서 그래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였고 알파는 사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너무 식이 지저분하잖아. 그치?
그리고 뭐 계산하는 과정 중에 지워지는 게 있더라. 그렇게 우리한테 뭐 4차 방정식 풀라고 하고 그러진 않겠죠. 드물다. 그런 일은 드물다. 역함수와의 관계 알죠? 뭐예요? 우리가 역함수와의 관계 간단하게 좀 읊어보면 예를 들어 아까처럼 사각형에서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A랑 B라고 하자. A를 구하기 위해서 사각형에서 B를 뺐다라고 하는 관점이 역함수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아까 활용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Y는 X를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 이렇게 만나는 애가 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X와 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2배 해주면 된다. 그쵸?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수학2에서 했던 방법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미적분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수학2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함수식 자체가 지저분해졌을 뿐이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혹은 이제 조금 심화된 개념들이 등장할 때도 있지만 근간은 변하지 않는다. 1287번 이 아이디어들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fx가 탄젠트 x예요.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걸 0부터 1까지 적분하자는 거죠. 탄젠트 x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0부터 1까지 적분하재. 오케이. 이건 적분할 수가 없어요. 역함수는 우리가 떠올릴 수가 없어. 그치? 탄젠트 x의 역함수가 뭐야? 그딴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간단하게 4분의 파이 되는 값 세서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넓이에서 이만큼 넓이 빼주면 되겠다. 방금 했던 내용이죠. 그쵸? 4분의 파이에서 뭘 빼주자?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x를 적분하자. 자, 탄젠트 x는 적분하면 얼마예요? 미분. 코사인분의 사인은 어떻게 적분하죠? 코사인분의 사인은 적분할 수가 있어? 그쵸. 잘 말했습니다. ln 코사인 x를 계산해주면 되죠. 그렇죠? 원래 마이너스 사인 x여야 되는데 분자가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다 라는 개념이고요. 코사인 4분의 파이 대입하면 뭐 0 대입하는 건 어차피 0 되니까 맞죠? 날라가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ln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네요. 또 2분의 1 ln 2 이런 거 쓰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 역함수의 적분은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고요. 그래서 사각형에서 저 보라색을 빼줬다라는 개념입니다. 역함수를 못 구하는 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수학2에서 했던 아이디어. 사실 수학2에서 했던 것 정도는 우리가 역함수 구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은 애들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부피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해봅시다. 진짜 다 끝나겠는데? 부피는 S의 인테그랄이라고 했어요. 알았죠? 단면적의 적분이 부피다. 그러니까 면적.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 넓이를 적분하려는 거니까. 알았죠? 넓이를 적분하는 거다라고 넓이를 표현해 봅시다. 어떤 그릇에 담긴 물의 깊이가 x일 때 수면은 반지름이 길이가 2의 x제곱이 원이 된다. 여기 길이가 x일 때, 그쵸? 물이 있는데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2의 x제곱 형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단면적은 얼마예요? 2의 2x제곱 파이죠. 맞지? 이 단면적을 적분하겠다는 거야. 근데 x가 어디부터? 0부터 언제까지? ln 2까지. 이걸 우리가 v라고 말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0부터 ln 4까지 했을 때를 구해달라는 거죠. 맞죠? 자,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
2의 2x 제곱을 0부터 ln 2까지 계산하고 파이 어디다가 파는 거냐? ln 2 대입하면 ln 4. 그래서 2, 0 대입하면 1. 파이가 되나요? 얘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2분의 1에 2의 2x 제곱을 0부터 파이 dx 안 썼네. 파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ln4는 16, 8에서 2분의 1? 잠깐만 이거 잘못 뺀다 본데? 2분의 1. 그쵸? 어? 2분의 3? 그쵸 2분의 3파이죠? 여기가 2분의 16, 2분의 15파이 얘랑 얘랑 무슨 관계예요? 5배다. 그래서 5V가 됩니다. 응?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으면 그냥 해도 돼요. 보통 그리는 게 좋죠. 뭐 그림 못 그리는 거는 보통 그려줍니다. 1296번처럼 그려줘요. 뭐 하는지 모르는 거면 그려줍니다. 음, 60도. 자, 지금 도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그지 같다. 저 중심을 지나면서, 맞죠? 중심을 지나면서 여기 60도로. 그랬대요. 여기가 이렇게 60도가 된 거죠. 60도. 60도라는 건 뭘 알려준 거예요? 2대1 때 루트 3 이용하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60도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 단면적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쵸? 여기 밑에. 여기가 여기란 말이야. 그치? 얘가 지금 반지름 1. 여기까지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따르는 애죠? 그래요? 원이니까. 근데 이 x라는 걸 기준으로 여기에 선분이 그려졌을 때 그럼 이 좌표 x, y에 대해서 저 단면적 넓이가 얼마가 돼요? 얘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60도라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 y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가 y예요. 여기가 y잖아. 그치? 왜냐면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았으니까 가로를 x라고 잡으면 여기를 잡으면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튀어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짧은 삼각형, 긴 삼각형, 더 긴 삼각형 이렇게. 여기서는 요만한 높이인데 점점 길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짧아지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 길이가 짧으면 그에 따른 높이가 튀어나와 있는 것도 좀 적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붉은색처럼 그려진다는 내용인데 이때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높이가 여기가 1대 루트 3이라는 거죠. 튀어나와 있는 게. 여기 은색이 루트 3, y라는 거지. 여기가 y니까 여기가 루트 3y. 그쵸? 그런데 루트 3 y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3 y 제곱. 이렇게 넓이가 써진다는 겁니다. 네, 거지 같죠? 근데 어쨌든 그럼 y 제곱은 우리가 1-x제곱을 바꿀 수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에 1 빼기 x 제곱을 할 수 있고 이때 원하는 것은 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요. 계산하면요. 루트 3 마이너스 세제곱하면은 3분의 6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6분의 3분의 루트 3인가요?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틀렸네? 작은 쪽. 뭐 잘못해서 왜 2가 빼먹었지? 잠깐만. 여기가 6분의. 여기 3분의구나. 네. 잘못했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평면이랑 여기 여기 원이랑 이렇게 60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비탈끼리 만들어져야 되잖아. 이 비탈끼리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원 위에서 원이 있죠? 이 원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60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60도가 만들어지려면은 만약에 여기 반띵 했다고 할 때 여기에서 요만큼 왔을 때는 60도 해봤자 이게 60도가 되려면 여기가 1대 2가 된다는 거죠. 1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되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2대 1대 루트 3, 여기에 대해서도 2대 1대 루트 3, 여기에 대해서도 2대 1대 루트 3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에 따라서 여기 있을 때는 이 루트 3이 얘인데 여기서는 좀 길어진다는 거지. 좀 길어지고 길어져서 저렇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림이 된다는 거야. 다시 좀 짧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여기 길이가 짧으니까.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야지 여기가 이렇게 길어야지 2대 1대 루트 3이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60도가 무조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짧아져야지.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삼각형들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삼각형에 대한 넓이, 사실상 그렇죠. 설명하자면 삼각형 넓이가 얘가 되는 거죠. 삼각형 넓이. 이렇게. 좀 헷갈리죠? 입체를 아직 많이 안 다뤄봐서 그렇고요. 실제로 1296번은 입체 문제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일반적으로는 1294번, 뭐 95번 이런 애들이 깔끔하게 나와요. 모의고사도 보통 이런 류 정도로만 나오고요.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리 개념에 대해서 도입해 볼게요. 거리라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겠죠. 맞죠? 뭐 하면 돼요? 그냥 속도를 적분하면 됩니다. 맞나요? 이때 속도를 적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을 적분한 게 거리고요. 그쵸? 위치 변화량이 그냥 속도를 적분한 거죠. 그쵸? 자, 여기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교재를 잠깐 펴보면 이제 앞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어차피 위치 변화량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수학 2에서는 얘랑 얘를 구분하는 게 나왔다면 여기서는 진짜 그냥 거리를 구하는 게 나오게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수직선 위에서 거리 구하는 건 이미 충분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해요? 좌표 평면 위에서의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좌표 평면 위에서 일단 속도의 절대값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속력. 그러니까 거리는 다른 말로 인테그랄 속력의 적분이에요. 그럼 속력이 좌표 평면 위에서는 어떻게 된다 했어? 그쵸. 일반적으로 루트 그냥 x 뭐라고 할까?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x 좌표 미분한 거 제곱 더하기 y 좌표 미분한 거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좌표 평면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요런 이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대. 근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곡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 곡선의 길이가 움직인 거리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으로 곡선의 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곡선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곡선이라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fx라고 쓰거든? 그쵸? 이 y는 fx라는 건 요 점이 x, fx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의 속력은 얼마냐? 똑같습니다. 미분한 거에 제곱을 적분한 걸로 생각해주면 그게 그냥 곡선의 길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속력을 적분하면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속력을 적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속력이라고 해서 뭐 사이클로이드처럼 니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러면은 f't랑 x't랑 y't를 각각 제곱해서 속력을 구해준다면 정적분해주면 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xt랑 yt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x, fx로 나왔다면 그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얘를 미분한 거의 제곱 더하기 얘를 미분한 거의 제곱 이렇게 그냥 봐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개의 변수 t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y는 x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y는 x제곱 이렇게 있다고 할게. 우리가 보통 여기랑 여기까지 넓이를 많이 구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진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잡는다? 아, 여기에 좌표가 x, fx인데, 그쵸? 이거에 대해서 뭐 0부터 1까지에 대해 루트 제곱 fx는 얘잖아. 그쵸? 이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2x에 제곱하면 4x 제곱이죠. 그거를 적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좀 그지 같지만. 맞아요? 미안합니다. 이거 계산할 수 없겠네요. 이딴 거 적분하는 거 우리 배운 적이 없죠? 있어요? 그치. 어떻게 치환하면 돼? x를. 그쵸. 2분의 1 탄젠트 세타. 이렇게 치환해야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맞죠? 좀 지저분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될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컨트 제곱. 되려나? 뭐 차차 한번 해보죠. 문제에서 제시된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직선, 간단한 수직선 1300번부터 좀 이야기해보고요. 그래서 거리는 잠깐 써놓을까요? 거리는 속력의 적분이다. 뭐 그게 dt가 되든 뭐가 되든. 근데 이때 속력은 일반적으로 루트 x라고 할게요.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이게 속력이 되고요. 그게 만약 그런 x와 y만 있다면 1의 제곱 더하기 이 f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겠죠. 그쵸? 이렇게 변수가 t가 아니라 x이면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질 겁니다. 자, PQ의 속도가 다음과 같아요. P라는 애는 VLT 코사인 ET고요. Q라는 애는 VET 2분의 1 코사인 T가 되겠습니다. 둘이 만나는 점의 좌표. 만난다라는 거는 위치가 같다는 거죠. 그쵸? 위치가 같은 거니까 적분값이 같으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이거는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겠다. dt는 어디다 팔아먹었을까요? 코사인 et는 적분하면 2분의 1 사인 et가 되겠고요. 그쵸?
얘는 적분하면 마찬가지로 2분의 1 sin t가 되겠습니다. 얘랑 얘랑 똑같다라는 건 뭐예요? t가 파이? 일 때 처음으로 갔나요? 그럴 리가? 이게 누구죠? 3분의 파인가요? 3분의 파이일 때 같죠. 네. 처음으로 만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건 얘입니다. 그때의 좌표. 3분의 파이 대입해달라는 거죠. 얼마예요? 3분의 파이 대입하면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4분의 루트 3이 됩니다. t가 3분의 파이일 때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죠. 원점에서 둘 다 출발한 거니까 그냥 정적분만 해주면 그게 위치가 될 겁니다. 자, 4t,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4 ln t. 숫자가 그지같이 생겼죠. 이때 속력은 먼저 속력이 최소일 때를 구해달래요. 속력은 미분한 다음에 제곱하면 4죠. 얘 미분한 다음에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4? 아니, t 마이너스 ln, 아니, t분의 4잖아. 그치? t 마이너스, t, 다시. t 마이너스 t분의 4의 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t제곱분의 16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뭐야? t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t제곱분의 16. 이거 우리가 최소값 구할 수 있어? 네, 산수유기합니다. 또 나와, 얘가? 그지 같죠? 이거 루트 안에 있는 거예요? 루트 안에 이 루트 16 빼기 4. 해주면 루트 4. 해주니까 2가 됩니다. 속력의 최소값은 2죠. 근데 그때의 시각을 구해달래요.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성립해요? t제곱과 t제곱분의 16이 같을 때니까 t 4제곱이 16. 얼마? t가 2일 때. 얘가 a죠. 자, 두 번째. 그럼 그때까지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요. 0부터 2까지, 맞죠?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속력을 적분한 거예요. 그럼 루트 t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t제곱분의 16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잠깐만. 미안합니다. 이거 제곱 안 했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8입니다. 이것도 플러스가 되겠죠? 이것도 8, 12. 다 잘못했네. 어차피 얘는 틀리진 않죠. 그쵸? 산술기하 성립하는 거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돼요, 여기가? 플러스 8이니까, 네. 루트가 풀립니다. t 더하기 t분의 4. 이렇게. 그래서 적분이 가능하죠. 보통 이렇게 나와요. 루트가 벗겨집니다. 잘못 쓴 건 미안합니다. 이거 미분하고서 제곱을 안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2분의 3 더하기 ln이니까 4 ln 2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움직인 거리, 실제로 곡선의 길이가 되겠죠. 자, 곡선의 길이 한 문제만 더 풀고 오늘 끝냅시다. 마지막 1310번.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미적분을 일단락 짓고요. y는 fx 위에 2,0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dx 이게 2의 x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자, 2부터 0까지 이걸 잘못 썼네. 잠시만. 이거 x까지 아니야? 그쵸? 미안해요. 자,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왜냐면 0부터 x까지니까. 그쵸? 2의 x제곱 마이너스 y 프라임. f 프라임이죠, 사실상. f 프라임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이란 애가 2의 2x제곱 마이너스 2f 프라임 x의 2의 x제곱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이 되는데 양변 똑같은 거 날라가고요. 그럼 f 프라임 x가 뭐가 돼요? 넘기고 넘기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정리하면은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f'1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그냥 나왔네요. f'1을 2분의 2 마이너스 2 2분의 1 이렇게 돼서 2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계산 문제에서는 얘가 더 좋았나 봐요. 이 표현을 그냥 구해달라는 문제였네요. 저 y라는 걸 그냥 fx라고 인식해서 접근해주면 되고요. 이 위끝 또는 아래 끝에 우리가 항상 하지만 문자가 있으면 미분했을 때 그냥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 라는 개념만 이용해줬으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는데 루트 벗겨지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근래 봤던 주제 중에 이거 안 벗겨진 경우 못 봤습니다. 다 벗겨질 거니까 너무 우려치 않아도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고요. 이적분이 끝났는데 말했다시피 수요일 날은 이거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알았죠? 수능 특강, 미적분은 수능 특강을 좀 준비를 해봅시다. 수요일까지요?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뭐 없으면 프린트 해줄게요. 맞죠? 없으면 프린트 해줄 테니까 일단 준비는 하려고 해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수능 특강 바로 진행하도록 하면서 앞에서부터 다시 좀 복습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좀 일찍 마무리 지을게요. 좀 그런가? 문제 하나 한 문제 풀까?